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 금리 인상 기본 전망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존 윌리엄스 미 연은 총재가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 시간 18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기본 전망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데이터가 더 높은 금리를 필요하다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길 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3월 경기선행지수 전월 대비 0.3% 하락, 경제 전망 취약해.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취약한 경제 전망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간 18일 올해 3월에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3% 내린 102.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2월 2년 만에 깜짝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반락했습니다. TSMC AI 칩 수요 증가, 올해 매출의 10% 이상 전망.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의 웨이 저자 CEO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칩에 대한 끝없는 수요 덕에 올해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웨이 저자 CEO는 올해 AI 관련 칩이 TSMC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2028년에는 2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을 맡은 최은감입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오랜만에 뜨겁게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전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우지수 혼자 오름폭을 키웠지만 0.1%에도 못 미치는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부진했던 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서 TSMC와 넷플릭스의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오른 건데요. 0.06%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미 국채 금리가 전방적으로 상승했습니다. TSMC와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TSMC 실적 이야기를 해보자면 1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전일 반도체 업종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장에서는 좋은 실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부터 확인하시죠. 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과 같은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21만 5천 건을 하회한 건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18만 7천 건에서 22만 4천 건 수준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기에 추세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중동발 리스크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불러올 만큼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유가 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WTI 배럴당 82.34달러 기록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6.77달러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 2주 동안 반영된 지정 확정 리스크 프리미엄을 완화하면서 국제유가 이번 주에 4%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해 미국의 원유 재고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주에서 시세에 분출되는 모습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바이든 행정부가 불공정을 이유로 중국산 철강 관세를 3배 인상한다는 소식 계속해 접하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의 공평 경쟁 원칙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WTO의 규칙을 준수하며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방중할 예정입니다.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TSMC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TSMC의 1분기 순이익은 2,255억 대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가까운 오름폭을 키웠고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5,926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매출과 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AI 열풍에 따른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가 호실적을 거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정별 매출 비중을 보면 첨단 공정인 7나노미터 이하 비중이 전체 65%를 차지했고 그중 최선단 3나노 공정은 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3나노 매출 비중은 전년보다 15% 낮아졌는데요. TSMC는 아이폰 15에 탑재되는 AP를 3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중국 판매 부진과 함께 스마트폰 비수기가 맞물리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TSMC의 호실적으로 아시아권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강세 흐름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이나 PC 칩 부분의 수요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으로 TSMC 오늘장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의 실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장 마감 후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2배 늘은 2억 6천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매출도 연간 기준 15% 늘었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환율의 영향일까요? 아시아 부문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부진했고 2분기 기대 매출도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한국 시간 새벽 5시 기준 애프터마켓에서 4%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만나보겠습니다.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던 테슬라가 뉴욕 버팔로에서 직원 285명을 해고하면서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해고는 7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해고 인원은 버팔로 사업장 전체 인력의 14%에 해당됩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보내 이번 주에 해고된 직원들에게 너무 낮은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오는 23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날 일론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도 예정돼 있어 정리 해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테슬라 3% 넘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구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알파벳이 구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감축 인원이나 어떤 분야에서 감축이 진행되는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또 대상 직원 중 일부는 구조조정이 아닌 인도와 시카고 등 회사가 투자한 국내외 거점으로 이동하게 될 계획입니다. 한편 구글은 지난 1월 엔지니어링과 하드웨어 등 여러 팀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 알파벳 0.35%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2,800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뉴욕주의 반도체 생산기지 4곳을 지을 계획입니다. 한편 마이크론은 2022년, 향후 20년 동안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직접 일자리와 4만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에는 15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산제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해외 생산지를 이전할 경우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해 충분한 보조금과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8% 내렸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장 유나이티드 항공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미국 항공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간밤 알래스카 항공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회사의 1분기 순이익과 매출은 월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강력한 여행 수요를 이유로 월가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오름폭 키우던 알래스카 항공 오늘장에는 4%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화웨이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 상징으로 떠오른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이 출시 1분 만에 매진이 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웨이는 최신 폰 퓨라 70을 출시했는데요.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는 출시 후 1분 뒤 모든 모델의 일시 품절이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기본 모델 104만 원, 프로는 123만 원, 울트라는 190만 원에 달하는 가격인데요. 중국 내 애국 소비 속 화웨이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인 오라클이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 증설을 위해 향후 10년간 8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오라클은 현재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인프라 추가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정보 시스템도 정비해 일본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기밀성이 높은 데이터를 취급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추겠다는 계획인데요. 세프라케츠 오라클 CEO는 기밀성이 높은 데이터를 국내에 두고 싶다는 것은 세계 공통의 과제라며 보안에 주력해 정부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은 오늘장 2% 넘게 빠졌습니다. 네, 계속해 서울경제TV와 글로벌 이슈 계속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최악 경영 환경에 노조까지 작은 실기가 인류 삼성 흔들 수도.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삼성그룹 계열 임원들이 주 6일째 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다라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글로벌 전쟁 리스크와 환율,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도 심화되고 있죠. 특히나 올해 미국 대선 결과 역시도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공세 역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2천여 명이 넘게 집결하기도 했는데요. 사측이 5.1% 임금 인상을 제시했지만 반면에 노조는 6.5%를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 역시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는 이미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 역시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요. 반도체 라인은 생산을 한 번 멈추면 재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측은 더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반도체 사업부는 4분기 내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S 사업부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 격차도 좁혀지고 있어 그야말로 비상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은 SK 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독보적 1위를 달렸던 범용 디램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임원들이 올해 초 연봉을 동결하겠다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이 때문에 꺼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시장 환경도 그리고 전통 강자였었던 가전과 TV 사업부 역시 실적이 조저한 상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 국면은 1997년 환란 이후 가장 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올해 경영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정도로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크다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애플과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상으로 살펴보시면 모양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2022년에 큰 폭으로 꺾여가고 있는 모습이 삼성전자가 조금 더 깊은 모습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과 유가 급등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 플랜이 뒤집힐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데요. 반도체 기술이 턱 밑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쟁의권 확보한 노조는 공세를 높여가고 있어 사측의 불만이 큽니다. 전기와 SDI 등 계열사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 첫 번째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동모대가 된 신재생 전시회 해외 참가 업체 55곳 중에 53곳.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립니다. 사실상 중국 기업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 미미한 한국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4일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 156개의 업체 참여 중에 53곳이 중국 업체다라는 소식이고요. 나머지 해외 참가사들은 독일이 한 곳, 일본이 한 곳에 불과합니다. 4년 전에 비해 중국 참가사가 4배 이상 늘어난 모습이고요. 아직 국내 업체 수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출혈한 기준으로 높은 순위는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태양 전지 기술 역시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 공세에 국내 기업들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화큐셀은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선보일 예정인데 중국 기업들을 만나기 위해 북미와 유럽, 아시아 지역 바이어들도 엑스포를 찾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기회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 신재생 에너지 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시회를 찾는 외국 관람객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폴리실리콘 이 원료에서 인곳과 웨이퍼, 셀, 모듈 패널 즉 가공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쥐고 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과 중독을 맹추격하고 있는데 한국 경쟁력이 아직 미약해 관심을 더 크게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국가별 참가 업체 현황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101곳으로 크게 많기는 하지만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고요. 글로벌 5대 태양광 셀 모듈 기업을 살펴보시면 진코솔라, 그 뒤를 이어 트리나솔라, 론지솔라 등 중국 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에서 그린 에너지 엑스포 열립니다. 글로벌 태양광 셀 모듈사가 총 출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어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중국이 주인공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업계에선 한국의 미약한 경쟁력을 체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부작용 오명 벗은 비만 치료제 K-바이오도 개발 속도전. 네, 세 번째 소식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움직임이 더더욱 빨라지고 있고요. 특히 비만 당뇨약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데 이 효능의 안전성까지 입증돼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개발 역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최근 GLP-1 계열 약물과 자살, 자해 충동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해당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도 덜어낸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해당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화면 살펴보시면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입니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리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8년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한양행은 주 1회 투약 보완할 월 1회 투약이 가능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일동제약과 대웅제약, 동아SG 역시 비만 치료제 임상 시험 계획 FDA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자살 연관 확인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리스크를 크게 덜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출됐었던 아콘플리아 악몽을 털어냈는데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36조 전망 속에 우리 국내사들도 앞다퉈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 배당 27조 5천억 풀린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코스피 상장사 올해 지급 배당금 총액이 27조 4,5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장사 10곳 중 7곳 꼴인데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고요. 코스닥의 경우 상장 법인 배당금 총액은 2조 527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5%가량 줄기는 했습니다만 양시장 평균 시가 배당률 근 5년 내 최고고요. 단 1년물 국고채 금리보다 수익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거래소 전체 배당사 중 93.4%가 2년 이상, 81%가 5년 이상 연속 배당인데 평균 시가 배당률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2.72%를 기록해 상장사들은 주주 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요약하겠습니다. 5년 이상 연속 배당 기업 81%에 달하고 있고요. 평균 시가 배당률도 5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쯤이었나요? TSMC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기점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훈풍이 불었었는데 하지만 미국 증시 쪽에서는 스마트폰, PC 칩 쪽에 매출에 집중을 하면서 TSMC 간밤에 하락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이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그냥 소소로 분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TSMC 실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이 5,926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로 보면 188.7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분기 매출로는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16.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회사가 올해 1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얘기했던 180에서 188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490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2,252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9.1%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총 마진율이 53.1%를 기록을 하면서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로 제시했었던 52에서 54%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게 분기 단위 실적으로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그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5.3%, 그다음에 순이익은 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단위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TSMC 매출 구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매출 구조가 더 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1, 2분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러니까 이 3, 4분기에 비해서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TSMC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사업부별 매출 구조입니다.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HPC라고 하는 AI나 그다음에 PC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사업부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애플향 그런 이제 매출이 많은데 그게 이제 38%로 그러니까 2위 수준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HPC라는 부분 쪽도 지금 3% 증가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런 이제 AI 칩에 대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매출액 증가율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예상을 좀 못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그 스마트폰이 큰 폭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애플 아이폰의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스마트폰 부분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게 일단 전일 그 TSMC 주가를 미국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7나노 공정의 비율은 증가를 했지만 3나노 공정의 비율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7나노 공정 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이제 4분기에 에는 67%였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65%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게 그 화면에서 이제 빨간 거, 초록, 그다음에 진한 그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3나노, 5나노, 7나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정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나노 공정이 기존 작년 4분기에 15%였다가 올 1분기에는 9%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칩 공정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폰의 판매 둔화에 따라서 칩에 대한 그런 이제 생산량도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나노 공정이 이제 엔비디아의 그 AI 칩을 만드는 공정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비중이 뭐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는 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AI나 아니면 애플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장에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렇다면 최근에 일어났던 대만의 지진 여파는 들어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뭐 지진이 큰 지진이 나긴 했지만 아마 그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정에 대해서 특히 이제 EUV 공정에 대해서는 뭐 일부 웨이퍼를 이제 버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뭐 2분기에 매출에 뭐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대만 자체가 그 상당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지진대에 있는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걸로 내진 설계가 이제 9 정도도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웬만한 지진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진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시선을 돌려서요. 인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인텔이 세계 최대 뉴모로픽 시스템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뉴모로픽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요? 네, 뭐 국내에서도 이제 테마주로 이제 뉴로모픽이 많이 얘기가 되고
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뇌의 이제 구조와 비슷한 그런 이제 연산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2021년도에 인텔이 이제 뉴로모픽 관련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이제 그 상위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이름으로 이제 할라 포인트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뉴로모픽 칩이, 그러니까 인텔에서 이제 개발한 뉴로모픽 칩인 로이히 2가 이제 1152개,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X86이라고 불리는 프로세서가 2300개가 이제 동시에 연결이 되면서 11억 5천 개의 뉴런, 그다음에 1280개의 시냅스를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인간이 이제 뇌에 갖고 있는 시냅스의 한 20배 정도 이제 처리가 이제 빠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올빼미의 뇌 정도의 이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성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로이 기반의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썼던 CPU나 GPU보다 처리 속도가 한 50배 정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은 100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AI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이제 이전 버전 자체가 이제 과학 엔지니어링의 이제 문제 해결,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나 뭐 시티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AI를 위한 이제 생성형 이제 AI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이제 GPU나 CPU보다 월등한 그런 이제 성능을 이제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에릭슨 리서치에서 통신 인프라 최적화에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상용화하기엔 조금 이른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관련 AI가 이제 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장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 국내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뉴로모픽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뉴로모픽은 칩셋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심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실험,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소 단위의 이제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면, 이제 인텔에서 보이는 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국내 기술과의 어느 정도 차별화가 불가피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만 보고 뭐 뉴로모픽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기에는 상당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뉴로모픽과 인텔의 이 세계 최대 뉴로모픽은 좀 다르다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시선을 돌려서 저희 또 ASML발의 쇼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TSMC로 진정이 되나 싶더니 또 간밤 미증시 보니까 TSMC의 실적이 또 쇼크로 또 받아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반도체 쪽 움직임 저희는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미국 내에서도 뭐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AI 열풍이 뭐 미국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AI와 관련된 그런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HBM3 D램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AI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D램이 이제 HBM3 D램이다라고 보시면 뭐 그러니까 AI 인프라가 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투자가 줄어들 걸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의 이제 레거시 제품인 DDR4나 DDR5에 대해서 실적의 상당 부분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 칩이 이제 호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이 11% 증가한 71%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9배
7배 증가한 이제 6.6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사업 부분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런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SK 하이닉스도 아마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흑자폭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업체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4월까지의 반도체 수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4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을 보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그 작년 11월부터 지금 꾸준하게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해서 바닥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게 지금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낸드 프레시뿐만 아니라 기존의 DDR4 D램도 지금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수량도 증가할 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뭐 낸드 프레시 가격이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D램인데 작년 가을 이후서부터 꾸준하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물량 증가, 그다음에 이런 가격 증가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존에 이제 생산량을 감산했었던 것을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이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보여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으로 인해서 매출 실적이 크게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반도체가 정상적인 감산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업들의 호실적과 가격 상승으로 이제 반도체 기세는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내내 아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좀 관심 더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HBM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공장 관련된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을 몇 개 추려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뭐 이오 테크닉스는 이제 레이저를 이제 활용한 장비 업체, 특히 이제 레이저 마킹, 그다음에 레이저 커터 등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PCB 등 쪽의 이제 제조 장비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레이저 장비들의 활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장비는 지금 뭐 HBM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차세대 이제 D램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D램도 적층으로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뭐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이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리콘 이제 부품, 그다음에 식이나 이제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의 플라즈마 공정에서 필수 공정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플라즈마의 사용량이 강하고요. 플라즈마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플라즈마에 좀 강한 그런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들의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식이라는 이제 실리콘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리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이 좋아서 교체 횟수를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성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미세 공정이 확대될수록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수요도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세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와 하나머티리얼즈 언급해 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 시간 외에서 급등, 급락했었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진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 탑5 들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종목 있으면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시간의 흐름 같은 경우는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들, 장중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또 외국인 매수 탑 픽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면서 그런 종목들이 시간에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강스텐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줄기세포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텍,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바닥권, 현재 봤을 때 하방 추세 때도 지금 돌파가 나와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이번 대량의 거래입니다. 거의 이제 1, 2, 3, 4년 만에 터지는 역대 거래와 함께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와 주니까 시간에 움직이는 모습이 좀 체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항 구간,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서의 지금 대량 엄청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대 거래입니다. 역사적인 최대 거래가 터져주면서 저항 물량 소화가 나와주니까 이런 게 또 고점 저항 물량 소화 이후에 상방으로서의 또 고점 랠리 기대가 나와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역시나 외국인 순매수 아까 얘기했다시피 역사적인 최대 거래를 통한 신고가 랠리 기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외국인 매수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역시나 그 시간에 움직이는 모습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또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그냥 이름에서 나와 있죠.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비슷하다는 게 이제 강텐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전체적인 이 물량을 모아가는 바닥 구간 지금 거의 한 8년이죠. 8년 거의 한 10년? 한 10년 가까이 그 박스권 행보를 나타내 주면서 지금 돌파 시도까지 나와주는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1, 2, 3, 그러니까 강센바이오텍, HB 테크놀로지, 삼성중공업 이 세 개 종목만 본다 하더라도 각자 섹터가 다 다르고 각자 모멘텀이 달라요. 그럼에도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또 움직였던 종목,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움직여줘야 될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방수세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고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을 돌렸기 때문에 내나 어차피 움직여줘야 될 자리는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모멘텀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영권 및 지분 매각 관련되는 이슈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지 않나 또 싶어요. 어쨌든 역시 6,000원대 돌파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반 흐름 가지고 가는 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에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실 감사 보고서 제출됐다라는 소식에 좀 상승세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원래 이 외국계 기업은 원래 감사 보고서가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제출이 되면 돼요. 근데 아마도 이 그냥 감사 보고서가 이번 달에 제출이 되니까 이 지난달에 제출이 돼야 된 게 이번 달에 제출이 됐나 보다. 뭐 그런 모르는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원래 지금 정상적인 제출이 됐음에도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은 삼성중공업이라고 생각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월봉상 패턴이 지금 이 10,000원대를 뚫어냈을 때는 신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우선 대다수가 외국인 수급이 붙어줬었던 종목이었고요. 그중에서도 탑픽은 삼성중공업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던 종목도 살펴봐야죠.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들의 이슈는 뭐 주식 교환권 행사라고 하죠. 우리가 전환사채 상장도 교환권 행사고요. 그다음에 뭐 교환 청구권이라든지 매수권 행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준 것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뭐 투자 경고 주의 단기 관련 이런 모멘텀의 종목들도 좀 이제 하락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코아스템 캐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는 교환 청구권 행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 알겠죠. 주가가 13,000원이에요. 13,000원, 약 13,000원인데 이 교환 가격이 지금 얼마냐고 하면은 8,800이에요. 8,87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제 한 이 정도 구간대에서 교환 가격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 그럼 즉 이게 교환권 행사했을 때 매도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 흐름으로서 좀 주가가 하락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JM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JMB. JMB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이제 CB 전환이라고 하죠. CB 전환사채를 행사를 했는데 이 전환가액이 JMB 같은 경우 2,878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봐야겠죠. 지금 자리면은 뭐 2,800원 대략적으로 해도 5배 정도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역시나 악재로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세명전기라는 종목.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다시피 이 단기과열,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어제부로 단기과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단기과열이 지정이 됐고 그것이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와주면서 이런 단기과열 매매를 피하고자 하는 이 개인들 아니면 뭐 그런 특정 누군가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면서 시간의 하락으로서 이어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제일전기공업이 있어요.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세명전기가 단기과열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제일전기공업은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이미 강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단기과열에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추가 급등이 제한됩니다. 이 단기과열 지정 예고 이런 것들도 급등에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타 물량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DI라는 종목이에요. DI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단기간에 4배 정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경고를 달아버리죠. 그래서 투자 경고 때문에 조금 이제 빠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일 주의해야 될 종목은 사실은 JMB라고 생각을 해요. 이 JMB가 뭐 단기간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뭐 올라간 건 맞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주봉상이라든지 월봉상 사실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뭐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JMB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환가액이 2,878원이거든요. 2,878원.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만 떨어져서 7배, 거의 7배 이상 수익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시장가로 던져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2,878원에 대한 물량이 40만 주예요. 40만 주.
40만 주라는 거는 이 JMB라는 종목이 이 평균 거래가 거의 그래도 40만 주 넘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는 가능한 물량이라고는 체크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40만 주 때문에 단기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좀 JMB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JMB 제일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던 종목 살펴봤습니다. 투자 경고나 전환사채 전환 등의 이슈로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대다수였고요. 그중에서는 JMB, 우선 12전환 관련 물량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인 하락을 주의하자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4월 19일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TSMC 1분기 호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어제장 아시아 증시 반도체 업종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로 인한 낙수 효과 어디까지 갈지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미국의 무역전쟁 관련해서 반사이익 기대되는 삼성중공업, 시간의 급락주로는 전환사채 전환 관련 물량을 소화할지 미지수입니다. JMB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8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